오해가 많고 내용도 좀 어렵고 생소하고 어려운 단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능 시험 범위일 때는 수능의 29번 자리에 이게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항이죠. 29번 자리란 얘기는 기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29번에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내신에 나오는 문제하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하고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풀어도 모의고사를 보면 또 계속 틀리고 이런 단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이 보셔야 돼요. 처음에 빠르게 한번 개념 익히고 그 다음 기본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알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센이나 뭐 이런 문제집들을 한번 푸시고,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 두 번째 풀 때부터 맞기 시작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때까지 힘들 겁니다. 참고 그때까지 가야 된다. 자, 보통 중간고사가 요거 중간까지 나옵니다. 시험 범위로 따지면 1학기 전체를 반으로 쪼개야 되니까.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아마 여기까지일 겁니다. 위치 벡터의 개념까지. 그리고 기말고사 범위는 이거 다음에 나오는 내적하고 그거부터 뒤에 공간도형 끝까지 뭐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갑시다. 빨리 몸을 푸세요. 졸면 안 돼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거거든. 벡터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배울 수도 있거든. 물리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즘 공통과학이니까 물리 다 하죠. 그죠? 나는 물리를 선택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물리에서 맨날 하는 게 벡터니까 이미 벡터를 들어봤겠네요. 그럼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근데 나는 물리를 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과인데 과학을 못하는 특이한 이과, 수학만 좋아하는. 그래서 그 물리의 개념을 가끔씩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알았죠? 성종쌤이 잘 알 겁니다. 그 사람도 물리는 잘 모르더라. 지구과학은 상당히 강한데 물리는 좀 못하더라. 자, 그래도 고등학교 물리는 뭐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보겠습니다. 물리가 좋은 게 물리 2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물리 1은 굳이 안 해도 되죠. 2가 물리 1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갑니다. 맨 처음에 벡터입니다. 벡터. 이거의 정의부터. 일단 교재를 봐봐요. 134페이지. 중요한 걸 체크해 줄게요. 벡터의 뜻 나와 있고 거기서 3번에 단위 벡터 별 쳐놓으시고 단위 벡터. 단위 벡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두 벡터가 같을 조건 별 2개입니다. 별 2개.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 뺄셈은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잘 됩니다. 그리고 거기 3번 위치 벡터 그게 별 3개입니다. 그리고 위치 벡터 앞에까지를 싹 끊으시면 됩니다. 다른 개념의 벡터입니다. 얘랑 지금 얘기하는 벡터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자, 갑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정의는 뭐냐? 정의는 크기하고 방향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속력하고 속도하고 이게 가장 큰 예입니다. 속도는 뭐야? 크기랑 방향이 있죠. 속력은 뭐만 따지는 거야? 크기만 따지는 거지. 내가 이쪽으로 탁 던졌어요. 이게 3의 힘이다 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또 던질 거란 얘기입니다. 일로
방금 던진 힘의 세기가 3이면 반대쪽으로 똑같이 3만큼 던졌어. 그럼 속력은 둘 다 3이죠. 근데 속도는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방향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는 거야. 즉 벡터에서 사용되는 빼기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빼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반대가 된다를 뜻하는 거야. 방향이 바뀐다를 뜻하는 게 마이너스의 표기다.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그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평각 있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그거 말고 직각삼각형에 있는 한 내각의 크기 두 개가 다르잖아. 그 느낌으로 이해해도 된다. 됐죠? 그래서 모든 벡터를 정의할 때는 크기는 얼마만큼이고 방향은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벡터를 나타낼 때는 어디 갔어? 방향이 있잖아. 방향이. 그러니까 뭘로 표기하냐면 반직선으로 표기를 해야 돼요. 이 방향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벡터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선분처럼 나타냅니다. 근데 반직선이니까 한쪽에 화살표를 표시해주고, 그럼 여기를 A라고 찍고 여기를 B라고 찍어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요건 거야. 됐죠? 그럼 B에서 A로 가는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입니다. 그럼 얘네 둘은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같죠? 근데 방향이 어떻게 돼? 180도로 반대지.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얘를 뭐라고 부를까? 시작하는 점이다 그래서 그냥 시점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 정리입니다. 시작하는 점이니까 시점, 출발하는 점. 요거 말고 요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끝나는 점이니까 뭐라고 부르면 될까? 종점. 요렇게 부르면 된다.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있다. 됐죠? 그럼 요놈의 정의가 크기랑 방향이잖아. 크기는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A에서 B로 가는 벡터라고 쓰고 절대값으로 표기를 한다. 이게 크기를 나타내는 표기법이야. 무슨 뜻이야?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다. 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거다. 그럼 실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시점과 종점 사이의 거리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 선분의 길이를 벡터의 크기로 계산을 한다. 됐죠? 이건 뭐 무리 없죠? 그럼 방향은 어떻게 나타내? 방향은 삼각함수랑 똑같아. 기준선이 있어야 돼요. 기준선이. 그래서 시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정의하고 이 세타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 삼각함수를 가지고 방향을 결정해요. 그래서 앞단원에서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잘 안 물어봐요. 언제부터 나오느냐? 내적, 성분 표현부터 방향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다. 방향은 항상 각도를 가지고 정의합니다. 각을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내적 이후부터 아니다. 성분 이후부터 물어보기 시작한다. 됐죠? 그럼 이걸 맨날 A, B 벡터라고 쓰면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하나의 A 벡터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미지수를 찍은 거예요. B라고 써도 되고 C라고 써도 되고 D라고 써도 됩니다. 그냥 표기법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쓰는 게 약속입니다. 벡터를 한 문자로 쓸 때는 괜찮죠? 아이고야. 지금까지 한 설명이 135페이지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넘겨서 거기 바이블 포인트에 보면 0벡터, 단위 벡터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만 정리합시다. 0벡터는 뭐냐? 얘는 크기가 0인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벡터가 짠 하고 나오면 그놈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정의가 그러니까 0벡터는 크기가 0인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크기가 0이란 얘기는 그럼 선분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그럼 뭐죠? 점이죠, 점. 0벡터는 그냥 점이야, 점. 아, 그러니까 쟤를 어떻게 하면 점으로 만들 수 있어? 이름 내죠. 그러니까 시점하고 종점이 같다. A 벡터. 이러면 이게 0벡터라고. B C 전부 다 0벡터다. 그럼 보세요. 얘를 꼭 0 위에 벡터라고 표시를 해야 될까? 하는 게 원칙이야.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가끔 사람들이 이걸 0이라고 쓰기도 한다. 그래도 크게 무리는 없다. 알았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얘는 점이기 때문에 벡터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하거든. 근데 이걸 꼭 정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덧셈하고 뺄셈 이런 연산을 정의할 거란 말이야. 덧셈에 보면 역원이라는 게 있거든. 배웠어요 이거? 안 배우죠. 그래서 문제야. 근데 우리 역수는 알죠? 역수가 뭐야? 잠깐 지금 상식의 코너입니다. 잠깐 여기 일단 보류해라. 잠깐 상식의 코너입니다. 역수가 뭐죠? 곱해서 뭐 되는 숫자? 1 되는 숫자지. A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갖고 A가 나눈 숫자 네모는 뭐게? 1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원이다 라고 불러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함수에서 우리 항등함수 배웠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F 합성 항등함수 하면 생략할 수 있잖아. 곱하기 1을 하면 생략할 수 있잖아. 같은 역할이라고. 그럼 A에다가 똑같은 곱셈을 주고 네모를 곱해갖고 여기 있는 이 항등원 1이 되는 요 숫자 이걸 원래 역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곱셈에 대한 역원이다. 그래서 곱셈에 대한 역원을 우리가 A분의 1 역수라고 부른다. 됐어? 그럼 A 더하기 네모에서 A 되는 숫자가 뭐야? 0이죠. 그럼 이거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마다 항등원이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A 더하기 네모해서 0 되는 숫자가 뭐야? 마이너스 A죠. 이건 덧셈에 대한 역원이다. 근데 이걸 그냥 사람들이 음수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럼 함수에서는 F 합성 네모에서 F가 되는 요거를 항등 함수라 부르는 거고 F 합성 네모해서 항등 함수가 되는 얘를 역원인데 함수라고 부르는 거다. 다 같은 논리다. 이해돼요? 왜 이런 걸 정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의한 다음에 실수하고 덧셈하고 곱셈이란 연산을 딱 던져줘. 그래놓고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채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서 항등원 요건도 존재하고 막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지랄 발광을 떨어도 막 성질들이 성립한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제 함수만 전부 다 모아서 그룹을 만들고 덧셈하고 합성의 연산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랑 비슷한가 다른가를 밝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벡터들을 전부 다 모아서 덧셈하고 그 다음에 내적이라는 연산을 주고 똑같은 짓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집단을 하나 끌어와갖고 앞에 거랑 비교하고 차이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를 밝히는 거다. 재미없을 줄 알았어. 자, 오늘 채연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수학과 가려고 하는 애들은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여기서. 자, 어쨌든 얘를 정의하는 이유는 벡터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얘는 뭘까? 이건 크기가 1인 벡터, 얘를 단위 벡터다 라고 부른다. 그러면 생각해라. 얘는 크기가 0이죠. 그럼 방향은 뭐게요? 사실 정의할 수가 없어. 왜?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같으니까 이런 느낌이거든. 나는 갔는데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거는 크기가 1이니까 한 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로 갈래? 그건 내 마음대로. 방향은 자유. 그 말은 원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시작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 1짜리 선분을 그리면 이게 단위 벡터가 되는 거야. 근데 이놈 방향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원 위에 있는 아무 점을 잡아도 시점하고 연결만 시켜버리면 이것들이 전부 다 단위 벡터들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단위 벡터를 만드세요 라고 하면 원을 그려주면 된다. 단위 벡터를 만들려 그러면 시점이 중심인 원을 그려주면 된다. 반지름은 당연히 얼마? 1짜리인 단위원을 그린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름이 단위원입니다. 됐나요? 지금 이해 안 될 게 없어. 다 정의고 약속드립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 가슴 열고 넌 누구니? 그래 뭐 이런 느낌이야. 호구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끼리.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벡터의 상등. 같을 조건, 상등. 이건 뭐냐? 우리가 A랑 B랑 같다. 이런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둘이 같단 말이지. 그지? A는 1이다. 그럼 A는 얼마게? 당연히 1이죠. 그죠? 이해되죠? 근데 함수도 이렇게 같다고 주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뭔가 조건이 붙죠. 무슨 조건이 붙죠?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치역이 같아야 되고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함수끼리는 같다라고 쓸 수 있다. 즉 등호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새로운 집합에 대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벡터 두 개가 있는데 그 둘을 같다라고 하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표기로 쓸 겁니다.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쓰려면 첫 번째는 크기가 같아야 돼요. 두 벡터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방향도 같아야 된다. 이러면 두 벡터를 같다라고 얘기한다. 필요 충분 조건.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지? 이게 정의 안에 안 들어가요. 벡터의 정의는 크기 방향을 갖고 있다 그랬어.
그리고 벡터의 상등의 뜻도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된대. 뭐가 없다고? 시점, 종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시점과 종점은 달라도 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런 뜻이야. 시점, 종점은 마음대로 퍼져 있어도 돼.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돼. 이겁니다. 즉, 평행이동시켜서 겹쳐진다. 이런 뜻이야. 함수에서 맨날 했던 거죠. 함수를 평행이동시켜서 겹쳐질 수 있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분수함수는 분자가 같아야 되고 뭐 이지랄 떨었죠. 그런 느낌입니다. 평행이동을 시켜갖고 겹쳐지면 두 벡터는 같다. 평행이동의 뜻이 뭐야? 평행이동. 저기 안 부러졌으면 저놈의 길이가 변하지 않죠. 그지? 그런 느낌이거든. 평행이동 내가 이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울어진 정도가 안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같아진다. 아, 뭐 하란 얘기야? 요까지가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야. 이건 내가 써준 말이에요.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 이런 뜻입니다. 평행 사변형이 주어지면 같은 벡터를 만들 수 있다. 평행 사변형이 이렇게 있을 때 A, B 벡터와 같은 벡터를 찾아라. 그럼 답이 뭘까? A, B 벡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BC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은 벡터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되죠? 그럼 평행 사변형을 포함하고 있는 도형이 뭘까? 이 새끼보다 좀 큰 거. 또는 여러 개의 평행 사변형으로 만들 수 있는 도형들. 대표적으로 정육각형. 내가 정육각형을 못 그리거든. 그래서 원을 그리고 이렇게 그립니다. 6등분을 하면 되잖아요. 맨날 대각선이 한 점에서 안 만나더라고요. 자, 정육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삼각형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야? 6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평행사변형 2개, 2개, 하나, 둘, 3개죠. 됐죠? 시험에 맨날 나와요. A, B, C, D, E, F라고 해요. A, F랑 이거 5까지 합시다. A, F와 같은 벡터를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꼭지점만 시점, 종점이 되는 것 중에서 다른 건 말고. 왜 그 말을 안 깔아주면 평행이동시켜서 겹쳐지면 다 되는 거니까 요쯤에 하나, 요쯤에 이것도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여기 있는 꼭지점들을 시점, 종점으로 하는 벡터만 찾아라 이럽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하나 있죠. CD. 바로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BO, OE. 3개 만들 수 있다. 얘까지 포함하면 몇 개? 4개. 그럼 BC랑 같은 거는 역시 AO, OD, FE.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직사각형에서도 나오겠지. 정사각형에서도 나오겠죠. 마름모에서도 나오겠죠. 마름모가 평행사변형 맞아요? 마름모의 정의가 뭐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야, 평행사변형이야? 직사각형의 정의가 뭐지?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야, 평행사변형이야? 사각형이야?
그지?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사다리꼴. 한 쌍의 대변. 그 안에가 평행사변형. 두 쌍의 대변. 그 안쪽에 직사각형 한 그룹, 마름모 한 그룹. 가운데 껴있는 게 정사각형. 그죠? 이거 갖고 어제 10분 동안 1학년이랑 싸웠어요. 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아닌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순간 꾹 참고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도 화를 냈어요. 자, 자기가 최근에 배웠다면서. 자기가 정확하대. 우와, 씨, 나는 20몇 년 동안 했는데. 자, 됐죠? 그럼 거기 137페이지 봐봐요.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정육각형 그림 그려져 있죠? 지금 내가 했던 짓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찾을 수 있어야 돼. 같은 벡터를.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0벡터, 단위 벡터 했고 이제 뭘 정리할 거냐? 역 벡터를 정리할 겁니다. 역 벡터를. 뭘까? 0 다음에 0이 아까 항등이라 그랬잖아. 역원의 느낌이라고. 덧셈에 대한 역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A 벡터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0 벡터가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뭔 말이면 내가 여기서 안 움직여야 돼. 어떻게 하면 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죠. 그러니까 크기는 그대로, 방향은 반대로. 그거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그걸 A의 역벡터라고 부르고 기호로 마이너스를 붙인다. 마이너스는 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방향이 바뀐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럼 방향이 반대란 말은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A 벡터거든요. 그럼 A의 역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시점을 그대로 고정한다고 생각하면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A 벡터거든요.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세타가 몇 도? 180도다. 가 방향 반대란 말의 뜻이에요. 세타가 180도다. 쌤, 왜 시점을 일치시켰습니까? 역시 날카로웠어요. 왜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야 각을 구할 수 있어. 얘랑 얘의 각을 구하래. 그러면 이 새끼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만나게끔 만들어야 돼요. 교점이 생겨야 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교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점을 통일하는 게 좋다. 각을 구할 때는 시점을 통일하자. 어떻게 시점을 통일할 수 있습니까? 두 벡터의 상등에 의해서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무조건 같은 벡터니까.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여기 하나 있어. 이게 A 벡터야. 여기 B 벡터가 하나 있어. 이 두 개가 이루는 각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요 시점을 요놈 시점 쪽으로 옮기는 거야. 그럼 얘를 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요걸 그대로 이렇게 올려. 평행사변형처럼 보이나? 이러면 되지 뭐. 우리는 그림으로 믿는 게 아니라 기호로 믿는 거죠. 그죠? 원래 이런 겁니다. 수학이 그런 거야. 그럼 얘를 B벡터라고 얘기해도 된다. 제에 의해서. 그럼 두 개가 이루는 각도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게 역벡터다. 그럼 당연히 A 벡터랑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하면 뭐가 돼? 0 벡터가 되죠. 원래 벡터하고 역 벡터를 더하면 얼마라고? 0 벡터다. 됐어? 원래 벡터랑 역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0 벡터가 된다.
그럼 역벡터를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A라는 점, B라는 점이 있어요. 둘의 중점을 찍는 거야. 그래서 중점을 시점으로 하고 A 벡터를 하나 잡아. 그 다음 중점을 시점으로 하고 또 다른 벡터 B를 하나 잡아. 그럼 이 두 개는 역벡터 관계가 된다. 무조건 크기는 같아지고 중점을 잡았으니까 같은 직선이 있으니까 방향이 항상 반대가 된다. 그럼 MA 벡터 더하기 MB 벡터는 뭐야? 이건 거야. 이게 시험에 드럽게 많이 나온다. 지금은 바로 이해가 된다. 내가 역벡터를 설명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이런 말을 딱 만날 거거든. 당연히 0이지 하고 넘어가야 돼. 이 왜 0이지? 아씨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어떻게 한다고? 어떤 선분 위에서 중점을 하나 잡아서 그 중점으로부터 반대쪽으로 가면 역벡터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 0이다. 그럼 그 밑에 137페이지 개념 콕이 있어요. 그거 좀 보고 갑시다. 요까지 일단 나는 어렵다. 눈을 깜빡여 보세요. 손 들면 창피하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네요. 자, 1번 보세요. A, D 벡터와 크기가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래요. 없는데 이러면 안 돼. 그지? 크기가 같은 벡터래. 길이가 얼만데요? 그러니까 길이가 2 되는 걸 다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각선들이 다 된다는 얘기야. 왜? 크기만 같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1번을 크기만 같으면 된다로 이해해야 된다고. 방향은 달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B, 2도 되고요. E, B도 되는 거야. 대각선 하나당 벡터가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야. 시점, 종점이 있으니까. 됐어? 그럼 CF랑 FC도 되죠. 그 다음 AD랑 DA도 되죠. 근데 AD는 원래 거지. 그거 하나 빼는 거네. 맞아요? 그러니까 순열이죠. 아니 배열을 해야 된다고 얘들아. 시점하고 종점이 다르면 벡터가 다르잖아. 그지? 대각선이 3개죠. 그럼 3개 골랐어. 대각선 하나 점이 2개 있지. 그걸 배열하는 방법. 2팩. 그래서 6개. 3 곱하기 2팩 해서. 거기서 AD 자기 자신 하나 빼고 5개. 요렇게 푸는 것이라고 원래. 아니 확률통계 지금 하고 있잖아 한창. 1학년 때 했잖아요. 써먹어야 돼. 아씨 이걸 여기서 또 이러지 마. 우리가 이런 짓을 하려고 지금 한꺼번에 다 배우고 있는 거야. 알았죠? 2번. OA와 서로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래. 이번에는 같은 것만 구하래요. OA하고 같은 것만 구하래. 크기하고 뭐가 똑같아야 된다고? 방향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몇 개 생겨? 3개 생기죠. 골라봐요. DO 또 CB EF 됐죠? 그 다음 3번 서로 다른 단위 벡터의 개수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서로 다른 단위 벡터의 개수를 구하라 이랬어요. 크기가 1인 벡터들이 열나 많죠. 일단 변 6개 다 되고요. 대각선 안에서 반으로 쪼개갖고 하나, 둘, 3, 4, 5, 6, 6개 다 되고요. 12개란 말이야. 그지? 그 중에 같은 거 제외시켜야 되죠. 맞죠? 그럼 몇 개게요? 세봐요 빨리. 옆에 답이 있잖아요.
왜 그 6개만 되는지 알겠니? 봐봐요. 이거 어디다 하자. 봐봐. 내가 이걸 벡터를 하나 골랐어. OA 벡터를. 그러면 얘랑 같은 벡터. 이거 탈락, 이거 탈락, 이거 탈락. 날라가죠. 위로 가는 거. 그럼 반대로 OD를 찾으면 A에서 O로 가는 거 빼겠죠. 그럼 요거 반대 방향 빠지고 요거 반대 방향 빠지죠. 그러니까 대각선을 내가 벡터로 하나 고르는 순간 얘랑 똑같은 변에 있는 벡터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 셋, 넷, 다섯, 6개만 얘기해주면 나머지는 다 겹친다 이 얘기야. 됐어? 그래서 6개다. 3번이 좀 애매했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시작. 지금까지 벡터의 정의였습니다. 정의가 뭐라고요? 크기랑 방향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두 벡터가 같을 조건이 뭐라고? 평행이동시켜서 겹쳐지면 무조건 같다.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면 같은 벡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럼 평행사변형이 없으면 어떻게 해? 평행사변형이 그림에서 안 그려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확장을 할 수 있다. 삼각형을 뒤집어서 붙이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평행사변형을 만들래. 이 새끼를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다. 이해되지? 이 반응들은 뭐지? 쉬자는 뜻인가? 아, 묻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뜻이야? 알았어. 하나만 딱 더해. 4번입니다. 왜 물어봤어? 4번. 벡터의 덧셈입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하자 이겁니다. 더하자. 두 벡터를 더하자. 자, 이걸 생각해. 1 더하기 2는 얼마게? 당연히 3이지. 그지? 그럼 3은 1도 아니죠. 2도 아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새끼는 1의 크기랑 2의 크기를 더한 게 요놈의 크기랑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한다? 뭔 소리냐?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두 개를 더해봐. 그럼 이걸 F 더하기 G, 병신, 그냥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걸 X제곱이라고 하고 이걸 X라고 해봐요. 두 개를 더해봐요. X제곱에 더하기 X 이렇게 되거든요. 2차 함수지. 이거 2차 함수야. 이건 1차 함수야. 이건 원점 대칭, 이건 Y축 대칭. 얘는 원점 대칭도 아니고 Y축 대칭도 아니에요. 성격이 아예 새롭게 변한다.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어. 그래서 만든 새로운 함수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함수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돼. 벡터 두 개를 더했어. 그럼 이걸 표기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얘가 하나의 새로운 벡터다. 그래서 그냥 C벡터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 두 벡터를 더해도 하나의 새로운 벡터가 나온다 이겁니다. 됐지? 그럼 이 벡터의 합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A 벡터가 있어요. 여기에 B 벡터가 있습니다. 두 벡터를 합치라 그래. 그러면 별이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한 벡터의 종점을 아니, 시점이라고 하자. 하나는 시점을 갖고 와요. 다른 벡터의 종점으로 평행 이동시킨다. 이게 덧셈을 하는 방법입니다. 한 벡터의 시점을 다른 벡터의 종점 쪽으로 평행 이동시킨다. 뭔 소리냐?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고 싶어. 그러면 한 벡터의 시점 뭐라고 할까?
B의 시점을 잡았다고 생각하자. 그럼 얘를 어느 쪽으로? 다른 벡터는 종점 쪽으로. 요 새끼의 종점이 여기거든. 1로 옮기는 거야. 그럼 종점에서도 초록색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선을 그어요. 그리고 이 하얀색이랑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B벡터가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시점, 종점이 붙었지. 그럼 합벡터는 뭐냐? 요놈의 시점에서 얘가 끝나는 두 개를 연결한 이게 A벡터 더하기 B벡터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뜻이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을 시켜서 붙이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걸 꼬리물기라고 부를 것이다. 꼬리를 계속 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럼 요 벡터랑 요 벡터랑 요 벡터랑 요 벡터랑 요 벡터랑 다 더하래. 그럼 답은 이건 거야. 이해돼? 1번, 2번, 3번, 4번, 5번 벡터를 싹 다 더하래. 그러면 시작에서 끝나는 점으로 이게 답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 있어요. 요게 A벡터. 알았어, 혜원아. 째려보지 마. 이게 B벡터입니다. 너 말이야, 너. 살짝 째려봤어. 저 새끼 신다 그래놓고 나 이런 느낌이었어. A벡터 더하기 B벡터 더하기 C벡터. 혜원아, 답이 뭐야? 거봐, 지금 째려보고 있었잖아. 얘를 안 보고 있었다. 갔다가 간대. 얘에서 얘로 0이라고. 처음 출발한 자리에 그대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0벡터다. 그러니까 중간에 움직인 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치 변화량만 생각하면 된다. 그게 벡터의 합이다. 자, 덧셈을 배웠어요? 다시 정리하면 이게 A벡터래. 그 다음 B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때 A벡터 더하기 B벡터를 그냥 하나의 새로운 벡터 C벡터라고 쓰는 거야. 됐죠?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평행이동. 뭐를? 하나의 종점을 그 다음 거의 시점으로 보낸다. 그걸 기억해야 돼. 한글로 기억하세요. 종점을 시점 쪽으로 보낸다. 그럼 요렇게 들어가서 이게 B벡터가 된다. 그런 다음에 처음과 끝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3개를 더하든 4개를 더하든 100개를 더하든 다 마찬가지다. 자, 그럼 점을 찍어주자.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옮긴 다음에 점을 C라고 해봐요. 그럼 이걸 시점 종점으로 표기하면 어떻게 될까? AB 벡터는 뭐라고 답을 말했잖아. A 벡터가 AB 벡터죠.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 그럼 BC 벡터는 뭐게요? BC 벡터. 답을 말했어. 자, 됐죠? 더하면 그렇지 AC 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가운데 같은 게 있으면 없애버린다 이 얘기야. 그래서 A에서 C로 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생각해. 이게 무슨 뜻이야? 요 벡터의 크기. 이게 뭔 뜻이야? A, B 벡터의 크기. 얘는 더하면 누가 커요? 오른쪽이 크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합친 놈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절대로 앞에 거의 크기랑 뒤에 거의 크기를 그냥 더해갖고 답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전혀 새로운 벡터가 나오니까. 됐죠? 근데 맨날 크니? 일반적으로 커요. 이게 수학책에 보면 드럽게 많이 나오거든? 무슨 말이야 이게? 예외가 존재한다.
같아질 수도 있다 이거지. 아, 그러면 A 더하기 B 벡터의 크기가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의 합과 같을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 A, B, C 이렇게 점 3개가 한 직선상에 있으면 요게 A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B 벡터입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한 벡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는 이게 C 벡터죠. 그럼 그때는 더한 벡터의 크기가 각각의 크기의 합과 뭐에? 같죠. 요때는 같고 이때는 달라요. 뭔 차이게? 점 3개가 같은 직선상에 있느냐? 삼각형을 만드느냐? A랑 B랑 C가 삼각형을 만들 때 그때는 부등호, 한 직선상에 있을 때 그때는 등호다. 됐어요? 우리 이런 거 배웠어. A 플러스 B의 절대값하고 A의 절대값하고 B의 절대값하고 더한 게 요게 더 크거나 같다. 1학년 때 집합 다음에 배우는 명제 뒤에 절대부등식에서 배웁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부등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 삼각부등식입니까? 이러면 삼각형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삼각부등식이다 이렇게 불러. 됐어? 삼각부등식이다. 삼각형을 만들 때는 더한 게 무조건 크고 삼각형이 아니라 같은 직선이 돼버리면 두 개 더한 게 같아진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합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그래. 그럼 전부 다 이 새끼만 내는 거야. 그냥 더한 게 답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게 그럼? 이 새로운 벡터를 찾아야 됩니다. 즉 합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시험 문제 나와. 그러면 지금 얘처럼 빨간색 벡터를 찾아야 돼. 그런 다음에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뭘 써먹는 거야? 삼각형의 활용을 써먹는 거야. 피타고라스를 쓰든 코사인 법칙을 쓰든 사인 법칙을 쓰든 각을 찾아서 이 변의 길이를 어떻게든 나타내는 거다. 됐죠? 그럼 얘는 언제 물어볼까?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합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가 답인 거야. 맨날 작은데 제일 미안 병신 NG 최대값이죠. 그지? NG. 언제 물어볼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때 물어본다. 됐어? 얘는 언제 나온다고? 합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래. 그러면 각각을 더한 게 답이다. 그럼 지금 여기 지금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놈의 이름을 삼각형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벡터의 덧셈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형법이라고 부른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저 삼각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야. 요렇게 된 거거든. 그럼 여기서 요 놈을 그대로 이렇게 평행이동시켜. 이번에는 시점을 통일시켜. 아까는 하나의 종점하고 다른 하나의 시점을 붙였죠. 근데 얘는 시점 두 개가 같은 점이 되도록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요렇게 들어갈 거야. 뭐가 만들어져?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지. B벡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A벡터가 여기 있어요. B벡터가 여기 있어요. 아까는 얘를 일로 보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엔 시점 쪽으로 보내.
그럼 얘도 시점 쪽으로 보내. 요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B벡터를. 그런 다음에 얘랑 얘를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주면 제4꼭지점과 시점을 연결한 벡터가 두 벡터를 더한 합벡터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시점을 일치시키고 나면 평행사변형의 제4꼭지점하고 시점을 연결시킨 게 합벡터가 된다. 삼각형의 빗변이 합벡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는 뭡니까? 사실 차이가 없어. 그냥 하나는 종점하고 시점을 일치시킨다고, 또 하나는 시점을 일치시킨다요. 그냥 그 차이밖에 없다. 어차피 구하는 건 모양이 똑같다. 요 안에 삼각형을 더 얹어주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사변형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왜 이걸 만듭니까? 를 알아야 돼. 저걸로 다 될 것 같은데 왜 이 새끼를 제한할까? 그건 평행사변형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하면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마름모가 대각선이 다 2등분이 되는 거야. 정사각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되죠? 대각선이 2등분 된다. 그럼 이제 이거 하고 뒤에 있는 개념하고 섞어갖고 뭔가 개념을 하나 짠 하고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합벡터를 만들라 그러면 이 새끼보다는 제가 편해요. 삼각형법이 훨씬 편해요. 무조건 이걸로 가는데 여기서 성질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 성질을 써먹기 위해서 얘를 정의한다 라고 이해해주면 좋아. 언제 써먹느냐? 위치 벡터 갖고 본격적으로 써먹기 시작합니다. 위치 벡터 가서. 자, 그럼 교재 봐보세요. 끝나가요? 시기 보지 맙시다. 자, 끝나가요? 자, 이걸 왜 여기다 붙여갖고 저 뒤에 갖다 놔야 되는데. 자, 139페이지. 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옆에다가 실수 다항식과 같다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실수 다항식과 같다. 첫 번째,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A하고 B를 더하나 B하고 A를 더하나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답은 똑같다. 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A 먼저 갔다가 B로 가나 B로 갔다가 먼저 A로 가나 답은 같다. 그 다음 결합법칙이 뭐지 얘들아? 결합하고 비교되는 법칙이 뭐죠? 분배법칙. 차이점이 뭐죠? 일단 공통점은 3개가 나와야 돼요. 결합법칙은 같은 연산에 해당되는 거고 분배법칙은 다른 연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합법칙은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답이 똑같다. 분배법칙은 요렇게 됐을 때 분배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얘는 분배가 아니라 결합법칙이야. 결합법칙은 사실 성립 안 하는 연산이 없죠. 우리가 만나는 연산 중에서는 결합법칙을 성립 못 시키는 게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그 밑에 3번은 그냥 더하기 0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하죠. 0벡터가 뭐라고요 아까? 점을 더해. 안 간다는 얘기지. 그런 느낌이다. 넘겨보세요. 4번은 아까 했던 얘기죠. 원래 벡터랑 역벡터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0벡터가 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 뺄셈만 정의하고 집에 갑니다. 뺄셈. 이번엔 이제 벡터 2개를 뭐 한다고? 뺀다고. 그건 뭐냐? 자,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출발할게. 요렇게 그리자. 아까처럼. 이게 A 벡터고 얘가 B 벡터야. 이걸 A 더하기 B 벡터라고 쓴다 그랬잖아.
근데 요 새끼를 그냥 C벡터라고 해요. A랑 B를 더하면 뭐라고? C라고. 그럼 B는 뭐게? C에서 A를 빼면 되지. A는 뭐게? C에서 B를 뺀다. 그냥 그거라고. 그래서 이제 C벡터에서 B벡터를 뺀다. 그럼 답이 뭐가 나와야 돼? A벡터가 나온다 이거죠.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시점하고 종점을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A, B, C라고 해봐. 그럼 C벡터가 뭐야? AC 벡터죠. B벡터가 뭐죠? 이렇게 된 거지. 뭐가 똑같아요? 종점이 같죠, 두 개가. 결론이 뭐지? A, B벡터입니다. 됩니까? 다르게 써봐. C벡터에서 A벡터를 빼면 B벡터라고 쓸 수 있죠. 그럼 AC벡터에서 이번엔 뭘 빼면? AB벡터를 빼면 답이 뭐지? BC벡터다. 맞아요? 이해됐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 봐봐라. 이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오긴 해. 첫 번째, 시점이 같아. 시점이 같은 벡터 두 개를 뭐 하라고? 빼라고. 그러면 뒤에 거부터 이렇게 기억하면 돼. 시점이 같은 벡터 두 개를 빼라 그러면 뒤에 거의 종점부터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가는 BC 벡터가 된다. CB가 아니라. 근데 요 놈은 종점이 같잖아. CC로 종점이 같죠. 그러면 앞에 거부터. 앞에 거의 시점에서 뒤에 거의 시점으로 가는 벡터가 된다. 반대인 거예요, 반대. 시점이 똑같으면 뒤에 거부터 쓰는 거고 종점이 같으면 앞에 거 순서대로 그대로 쓰는 거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A, B 벡터를 A 벡터라고 하자. 그럼 아까 A의 역벡터는 뭐라 그랬어? 크기랑 방향이 바뀐다 그랬지. 병신 틀렸지.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바뀌어 이거죠. 그게 역벡터의 뜻이에요. 크기는 그대로인데 방향만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죠. 아, 시점하고 종점의 자리를 바꾸면 역벡터가 돼. 이 느낌이죠. 다시 시점하고 종점의 자리를 뭐하면? 바꾸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역벡터가 돼요. 따라서 A, B 벡터를 시점, 종점을 자리를 바꿔. 그럼 역벡터가 됐잖아. 같은 걸로 만들고 싶어. 뭘 붙이면 돼?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 초록색 식은 요 놈의 시점, 종점을 바꿔봐. CA 벡터가 되죠. 그럼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겠지. 그러니까 뒤로 쓰자. 그럼 얘는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CB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럼 시점이 같아지죠. 그럼 뭐부터 쓴다고? 뒤에 거부터. 그래서 AB 벡터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랑 요거는 같은 식이라고. 근데 문제를 풀 때 보통 교과서는 시점이 같은 것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이걸 이렇게 바꾼 다음에 AB 벡터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걸 조금이라도 생략하고 싶어서 내가 두 개로 써준 거야.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헷갈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시점이 같게끔 만든 다음에 뒤에 거부터 쓴다. 근데 가끔 종점이 같으면 그냥 그대로 써버리면 된다. 뭐 하는 짓일까? 실제로 벡터를 빼란 뜻이 아니라고 쟤는. 뭔 소리냐면 아까 빼기가 들어가는 건 뭐라 그래서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라 그랬잖아. 즉 얘는 C벡터랑 B를 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덧셈으로 다 해결이 된단 말이요. 이해됐어? 그럼 이건 왜 쓰는 거냐? 시점을 내가 바꾸고 싶을 때 다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요렇게 바꿀 수 있고 얘를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얘 수원했잖아. 그지? 로그의 밑변환. 밑을 내가 원하는 숫자로 바꾸고 싶으면 뭔가 조작해야 되잖아. 로그는 나눠야 되죠. 벡터는 빼면 된다는 얘기야. 두 개를. 시점을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떤 AB 벡터라는 게 있어요. 걔를 내가 시점을 바꾸고 싶어. 다른 점으로. 그럼 네모를 써줘. 그리고 빼기 네모 써주고 A, B 두 개를 종점으로 박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뭐부터 쓰면 될까? 똑같이 뒤에 거부터. 합칠 때도 뒤에 거부터, 하나를 쪼갤 때도 뒤에 거부터. B를 먼저 쓰고 A를 나중에 쓰는 거야. 그럼 요 네모에는 내가 원하는 점을 아무거나 써도 된다. CC로 써도 되고 BB로 써도 되고 OO로 써도 되고 YY를 써도 되고 BB를 써도 되는 거야. 그럼 BB를 쓰면 어떻게 돼? B벡터가 무슨 벡터야? 0벡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BA 벡터. 요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됐어? 로그의 밑변환처럼 비슷하게 한다. 벡터는 뭘 할 수 있다고? 빼기로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다. 시점을 변경하고 싶을 때. 그럼 왜 시점을 변경해야 될까요? 아까 시점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어. 각도를 찾고 싶을 때. 두 벡터의 각도를 찾고 싶을 때 시점을 통일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시점을 통일할 거면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때 이걸 써먹는 거다. 어떤 벡터의 시점을 내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때 그럼 무조건 이 뺄셈을 쓴다. 하나에서 두 개로 가나 두 개에서 하나로 가나 항상 뒤에 거부터 간다. 기본 가정이 시점이 같다가 전제가 되면 이제 이건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알았죠? 그러니까 시점을 통일한다는 걸 기준으로 잡으면 요식하고 저식하고 두 개를 기억하면 된다.